(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올해 21살의 신민우 씨는 얼굴과 머리 여러 군데에 흉기에 30차례 이상이나 찔렸습니다. 119가 출동을 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긴 했는데, 당시에 너무 심각하게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를 급하게 수혈을 해도 피가 다시 흘러나오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뛰는 듯 했다가 또다시 피가 흘러나오고, 계속적으로 긴급한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당시 신민우 씨의 상태는 얼굴에만 칼자국이 32군데, 그리고 모든 상처가 칼에 깊숙이 끝까지 깊게 찔려서 생긴 상처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3시간 만에 이 신민우 씨는 사망을 하시고 마셨어요. 당시 시신 상태가 차마 가족들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을 만큼 되게 많이 처참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신민우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전날 13일 토요일은요, 방근무를 맡고 계셨대요. 원래 이날은 신민우 씨가 아닌 당시 PC방의 점장분이 일을 해야 했던 날이었대요. 그런데 이 신민우 씨가 PC방 알바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손이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내가 토요일 근무를 대신 서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점장분 대신 PC방 아르바이트를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장분을 도와서 PC방 일을 해주고 바로 다음 날은 다른 데로 정식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이었다는 그날, 퇴근을 1시간도 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신민우 씨가 자리를 빨리 치워주지 않아서 게임 시간을 손해봤다면서 당시 29살 손님과 그리고 그의 27살 동생이 1,000원 환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환불은요, 이 PC방 규정상 일반 직원이 절대 고객 환불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이 환불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점장한테 알려주면 이 점장이 고객이랑 다시 통화를 해보고 뭐 환불을 해주든, 아니면은 다음에 다시 한번 PC방을 찾아오면 그때 환불을 해주든, 뭐 그렇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환불을 요구하던 이 고객한테 이 신민우 씨는 점장분이 오시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객은요, 지금 환불을 해달라고 막무가내였어요. 그렇다 보니 신민우 씨와 고객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이 환불 고객의 27살 동생, 이 동생이 오전 7시 38분경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누가 지금 손님한테 막 욕하고 있어요. 저희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자리 좀 청소해달라고 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인상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막 욕설하고 그러니까 와서 중재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4분 뒤인 오전 7시 42분경 이 신민우 씨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7시 43분경 경찰이 바로 PC방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경찰들이 환불을 요구한 고객들을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들이 환불 고객과 PC방을 떠나고 9분이 흘렀을 때 이 신민우 씨는 환불을 해달라면서 항의를 하던 그 남자의 손에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한테 테이저건을 맞고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어요. 이 신민우 씨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던 남자, 그 남자는 바로 옆에 김성수라는 남자입니다. 이 김성수는요, 이 아르바이트생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환불까지 못 받아서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신민우 씨는 김성수가 자리를 치워달라고 해서 바로 치워줬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환불도 지금 당장은 어렵다. 점장님이 오시면 해주겠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이 신민우 씨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 부모님 분들은요, 우리 아들은 평소에 헬스 운동도 부지런하게 한 아이고, 그리고 검도 유단자다. 키가 190에 몸무게가 88kg인 아들이다. 어지간한 일반인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아들이 반격 한 번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로 처참하게 이렇게 당했다는 게 납득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에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었던 CCTV를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 안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날 사건 현장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김성수의 27살 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동생이 내내 같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이 김성수의 동생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30분경 이 동생이 먼저 PC방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2시간 30분 뒤인 오전 6시 2분쯤 형인 김성수가 PC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에 동생 옆자리에 앉아서 게임하려고 PC방에 왔었대요. 그런데 자리를 빨리 치워주지 않아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신민우 씨에게 항의를 하러 갈 때, 그때도 그 옆에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과 함께 PC방을 나와서 화장실로 향할 때도 김성수와 그의 동생은 줄곧 함께 다녔습니다. 계속 같이 다녔어요. 두 사람이 서로 딱 떨어졌던 거, 서로 딱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던 거는 경찰이 가고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온 직후 김성수가 바로 건물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김성수가 올라가요. 근데 동생은요, 형을 따라가지 않고요, 이 밑에서 계속 두리번 서성였습니다. 형을 따라서 1층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PC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정말 PC방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체 뭐하러 서성거리고 있었던 걸까요? 건물 밖으로 나갔던 김성수는요, 출동했던 경찰들을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근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신민우 씨가 PC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 PC방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동생은요, 다시 PC방으로 돌아온 형과 만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1층으로 올라가요. 동생은 서성거려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서성거리다가 밖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신민우 씨가 올라와서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둘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김성수의 주머니에는 집에서 챙겨온 7cm 정도 가량의 등산용 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등산용 칼.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동생이 형이 다시 PC방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형이 어차피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나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혹은 김성수가 나 칼 가지고 올 거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 그러니까 하고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뭔가 여튼 형을 기다린 느낌이에요. 올 줄 알고. 그리고 이 김성수와 동생은요, 당시 PC방이 있었던 지하 1층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얼마 뒤에 쓰레기를 버리고 PC방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던 신민우 씨를 향해서 김성수가 기습적으로 주먹질을 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담긴 이 화면 속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성수가 갑자기 신민우 씨를 주먹으로 치면서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에 이 신민우 씨가 너무 놀래서 저항을 하면서 이 김성수와 신민우 씨 사이에는 몸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히 뒤에서 서 있었던 이 김성수의 동생이 갑자기 신민우 씨를 뒤에서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가해자인 김성수가 공격을 가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신민우 씨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리려고 했다면 가해자인 김성수를 형 그만하라고 하면서 말리는 게 정상이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동생이 형인 김성수의 범행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은요, 나는 형인 김성수가 집에서 칼을 가지고 온지 전혀 몰랐다. CCTV 속에 피해자인 신민우 씨를 붙잡은 거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나랑 가까이 있었던 신민우 씨를 형이랑 떼어놓기 위해서 그냥 잡은 거일 뿐이다. 나는 이 사건에, 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나는 공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그 근거로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서 휘두를 때 나는 그때 적극적으로 형을 말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장면도 CCTV에 포착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이 좀 주위에 막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도움도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이 동생이. 그리고 이 동생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동생은 그냥 당시 사건 현장에 같이 있기만 했던 사람인 것 같다. 공범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딱 들으셨을 때 이 동생 형과 공범이 아닌 것 같나요? 아니면 명백하게 형을 도왔던 공범인 것 같나요? 영상 분석 전문가들은요, 이 CCTV 속에 보시면 주먹으로 김성수가 신민우 씨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민우 씨가 놀래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김성수가.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신민우 씨가 놀래서. 그러면서 힘에 밀렸어요. 불리해진 거예요. 그런데 김성수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이 동생이 신민우 씨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신민우 씨를 잡아버리니까 이 가해자인 김성수가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두 손을 활용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틈에 김성수가 바로 신민우 씨의 머리채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김성수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신민우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방 뛰는 행동을 보이면서 신민우 씨의 얼굴을 칼로 위아래로 얼굴을 긁듯이 가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 장면이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보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전부터 좀 이 사건을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좀 다루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 장면 때문에. 여튼 정말 고통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정말 이 동생이 신민우 씨를 뒤에서 딱 잡아버리면서 사건이,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칼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김성수가. 동생은 형 김성수를 말리기 위해서 신민우 씨를 잡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인 CCTV 속의 모습이라든지 동생의 행동들은요,
여러 가지 모든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수가 1층으로 올라갈 때 왜 따라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냐? 그리고 왜 신민우 씨를 잡았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방방 뜨고 이런 상황에서 왜 적극적으로 형을 말리지 않고 뒤에서 신민우 씨를 잡고 있는 거냐? 만약에요, 우리가 친구랑 가다가 친구랑 다른 사람이랑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친구를 먼저 말리지 않나요? 아, 야, 가자, 그만해. 아, 그만 싸워 하면서 친구를 먼저 말립니다. 그러다가 친구도 전혀 흥분 상태에서 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상대방한테 아, 그만하시라고 말리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동생의 말대로라면 처음부터 그냥 신민우 씨를 말리려고 잡았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김성수가 진짜 칼을 들고 온지 이 동생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형이 막 열이 많이 받아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 야, 너 좀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니까, 아, 형이 주먹질 좀 하려나, 형이 좀 싸우려나, 몸싸움을 할 건가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형인 김성수가 갑자기 신민우 씨한테 달려가서 주먹질을 하니까 그때도 아, 그냥 형이 몸싸움을 할 건가 보다라고 하고 싸움을 말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형이 밀리네. 둘이 주먹 다짐하는데 형이 밀려. 그러니까 뒤에서 신민우 씨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형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동생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형을 뜯어 말렸던 것 같다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김성수는 왜 신민우 씨를 향해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던 걸까요? 이 김성수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항상 없었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얼굴에 항상 그늘이 져 있더라. 많이 어두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조용한 성격이었다는 남자.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건의 그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아, 진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요, 이 동생과 신민우 씨가 1차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이 김성수와 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신민우 씨는 PC방 점장에게 옆에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그 말대로 또다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신민우 씨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던 경찰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이 PC방에서 자리를 조금 더 지켜줬더라면은 상황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근데 경찰 쪽의 입장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당시 상황에서의 경찰들은 PC방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경찰서 내부에는요, 신고 대응 단계라는 게 있대요. 신고 대응 단계. 그게 0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첫 번째 신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1, 2단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1, 2단계 정도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사소한 폭행 같은 게 오고 가는 그런 정도일 때 이제 경찰서 내부에서 1, 2단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1, 2단계 정도일 때는요,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던가, 경찰들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현장에 계속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혼난대요, 오히려 경찰들이. 업무 태반으로. 1, 2단계에서 경찰들이 현장에 계속 있는다. 그럼 오히려 경찰들이 혼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아마 당시 경찰들은 그 상황만 빨리 정리하고 바로
복귀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또 안타까운 한 사람의 목숨 돌아가시게 됐어요. 유가족분들은 가족들의 업무 태반이고 뭐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면서도 좀 힘들어서 좀 미루고 했었던 사건인데 유가족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 김성수 살인마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절대 이번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절대 안 된다고 전 국민들이 나서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민청원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100만 건이 훌쩍 넘은 건데요. 그만큼 이 사건은 국민들 전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픔을 느낀 사건이에요. 이 김성수는요, 부모님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선족이라는 말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 모두 한국인이고요. 이 사람도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 신민우 씨는요, 막내 아들로 굉장히 애교도 많고 되게 딸 같은 아들분이셨대요. 모델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던 남자. 마지막 그 PC방에서도 도와주려고 한 거였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날이었다는데 여러 가지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